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톡입니다. 최근에 알리바바가 올 3분기에 홍콩 증시에 약 200억 달러의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2014년에 250억 달러의 IPO를 홍콩이 아니라 뉴욕에 상장을 하면서 홍콩 증권거래소는 굉장히 배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알리바바는 사실 굉장히 사업이 다양해요. 전자상거래, 뉴 리테일, 알리바바 클라우드 굉장히 많은데 10개 분기 연속 100% 이상 매출액 성장이 있었던 미래 신사업, 바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을 말하기 전에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바로 이 회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랑 알리바바는 비교가 많이 되죠. 둘 다 유통 공룡이기도 하고, 또 하나 비교가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맨날 제 사진첩 용량이 다 됐다고 아이클라우드를 써라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일반인인데도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이 클라우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이 저장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반면에 아마존, 알리바바 입장에서 보시면, 알리바바는 광군절,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많은 쇼핑 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쇼핑을 하고, 알리바바는 지난해 광군절 GMV가 거의 36조 원이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나고 나면 36조 원씩 거래가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서버, 데이터 센터가 기업의 노는 자산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최대한 남는 자산이 없이 계속해서 자산을 굴려야 되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가 남는 거를 빌려줘서 돈을 받으면 좋은 거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는 기업, 데이터 저장 수요가 높은 기업은 필요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마존의 AWS가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굉장히 높다는 단점이 있고요. 흑자 전환 시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미 서버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고 AWS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완전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AWS가 시행 초기부터 이렇게 좋았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 이제 처음 시행을 해서 계속해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했는데요.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열린 아마존 서밋에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의 KBS 그리고 대기업인 LG가 모두 아마존 AWS를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운용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이미 톡톡히 보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2009년에 공식 런칭을 해서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48%이기 때문에 2위인 텐센트나 화웨이, 바이두 대비해서 막강한 MS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1위, 글로벌 기준으로는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 알리바바 매출액 중에서 80%는 전자상 거래고,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 비중은 6에서 8%로 아직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매출액 성장률이 76%로 77억 위안으로 아마존 대비해서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약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캐펙스를 늘리는 단계라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2021년쯤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서울 서밋처럼 알리바바는 항저우 본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대회, 즉 서밋을 여는데요. 지난해 참여해봤을 때 보니까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단순히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면 인식이라던가 반도체 칩 기술 개발,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도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의 시너지 측면에서도 다른 텐센트나 화웨이보다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인데요. 네, 이 법안은 굉장히 중국 정부다운 법안이에요. 중국 정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중국 밖으로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중국 내에다가 둬야 된다라는 규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상황이죠.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기업들은 선호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이나 IBM 같은 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국에서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위인 알리바바가 수혜를 볼 것이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국제화 수준이 높은 알리바바가 텐센트보다 강점을 지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포드나 에어비앤비, 캐세이 항공, 올림픽 위원회 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객 수만 약 100만 개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아마존의 AWS가 그러했듯이 나중에는 알리바바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리바바는 전자상 거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도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짜이찐!